요번에 이제 민주당 이제 야당에서 이제 발의를 해서 25만 원 민생 지원금을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지원을 해준다라 해서 이제 31일자로 법사위에 통과가 됐다고 이제 사실 좀 전에 이제 오늘이죠. 예,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해서 요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이게 정확하게 시행이 되는 건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건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근데 이제 여론은 좀 어때?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론은 어때? 그거에 대해서. 여론은 이제 사실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그렇죠. 이제 떠도는 인터넷 여론은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여론은 어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단 이 25만 원이 그냥 꽁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공짜 돈이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가 아니고 이제 전 국민이면 사실 뭐 이게 전체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차원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플러스 이제 또 이제 뭐 인플레이션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지금 여론들이 그렇죠. 지금 부정적인 여론이 많죠. 네.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다. 네. 참. 왜 꽁돈인데 왜 그렇지? 공짜하면은 뭐 뭣도 먹는다고 그러는데 왜? 근데 이 공짜가 사실 공짜가 아니잖아요. 이게. 실제로는 공짜가 아니지. 예, 이게 공짜가 아니고 사실 공짜가 좋은 건 내 돈 내 산이잖아. 사실. 그쵸. 이게 사실은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건데 그래도 일단은 조삼모사라는 말 있잖아. 그거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 예. 기분은 좋단 말이야. 일단은 돈을 받으니까. 근데 여론이 안 좋다. 여론이 안 좋다. 참 재밌는 현상이네. 정말 조삼모사죠 이게. 그렇지. 근데 결국은 사실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지. 중요한 거는. 예. 키포인트는 공짜가 아니고 결국은 내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내가 받는 건데 이걸 국회의원들이 뭐 엄청나게 이제 어떤 정당에서 이걸 발의를 해서 하면서 엄청 생색을 내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예. 우리가 이렇게 민생을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이런 정책을 제안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에 좀 이렇게 하면 인기도 좀 올라갈 거고 지지율도 올라갈 거다 이거지 쉽게 해서는. 사실 나는 정치인들 말은 안 믿어. 안 믿고 더 정치를 막 극도로 혐오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정치인들 말은 안 믿어. 일단 믿질 않고 사실 정치인들의 우리 국회의원들의 최대 관심은 뭘까? 한번 그 생각 해봤어 한번? 우리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있잖아. 이 사람들의 최대 관심은 뭘까? 개인적인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혹시? 크게 뭐 딱히 해본 적은 없는데. 만약에 내가 국회의원이야. 내가 뭐 네.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내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민주당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조국 신당 국회의원일 수도 있잖아. 이 사람들이 관심은 뭘까? 개인적인 관심은 뭘까? 한번 이 생각 해본 적 있어? 뭐 이왕 국회의원 된 거 확 땡겨야 되지 않을까요? 뭘 땡겨? 내가 이 재임 기간 동안에 뭐 나도 그동안에 투자한 게 있으니까 그쵸. 뭐 본전을 뽑아야 된다. 예. 옛날 탐관오리처럼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쵸 뭐 예. 탐관오리들이 그 벼슬을 돈을 주고 샀잖아. 예. 뭐 이제 그것보다 뭐 더블 또는 트리플 두세 배 이상 뽑아야지 이제
다시 또 그렇다면 먹고 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그럼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럼 탐관오리의 목적은 뭘까? 다 이 사람의 똑같은 거거든 이게 결국은. 근데 물론 그것도 있어. 개인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일단 재임하면서 그 사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축제라든지 권력 남용이라 이런 걸 할 수 있겠지. 사리사 그런 목적이 일단은 눈앞에 딱 보이는 건 그건데 정말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 이 사람들이. 탐관오리도 똑같아. 탐관오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단 한탕 해먹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실제로는 뭘까요 그럼? 뭘까? 잘 모르겠지. 예. 일반 국회의원이나 탐관오리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시니컬한데 너무, 예? 근데 현실이 그래. 현실이 재선이야 재선. 그것도 재선이야 실질적인 목표는. 그것 그것도 아니라 그게 목표야. 그거는 뭐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건데 예. 우리들이 이제 좀 잠깐 이제 그 생각을 미처 못하지. 그 생각. 내가 말을 하니까 지금 딱 그렇게 고개 끄덕끄덕해지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뭐 그 재임 기간에 한탕 해먹고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큰 착각이라고. 재선, 3선, 4선 다 노리잖아. 그거는 뭐냐면 딱히 하여간 내가 하여간 죽을 때까지 내가 특정 어떤 국회의원을 좀 내가 좀 말하기는 힘들고 뭐 재선은 물론이고 3선, 4선, 5선, 6선 계속 해먹는 게 목표야 국회의원들은. 그렇죠. 나 이런 말하면 끌려갈지 모르겠는데 뭐 끌려가도 할 말을 해야지 뭐. 물론 이제 더 궁극적으로는 뭐 봐서 기회 되면 대통령 선거 대통령이 되는 게 더 큰 목표지만 일반적인 국회의원들은 그 중에 대통령까지 갈 그런 욕심까지 가진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현실적인 목표는 그냥 대통령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본인의 뭐 어떤 그런 능력도 필요하지만 어떤 운빨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어떤 그런 운칠기삼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지 대통령은. 그래서 쉽게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국회의원들은 일단은 재선이 목표다. 그럼 재선은 국회의원들은 목표가 3선이다. 3선은 사람은 4선이 목표고. 그래서 왜 재선을 해야 되냐? 계속 아까 말한 재산의 어떤 축적이라든지 어떤 권력 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떤 권력에 취하는 그런 맛들, 부정부패는 말할 것도 없고. 물론 모든 국회의원이 그렇다는 뜻은 절대 아니야. 근데 내가 이제 이 386 세대 출신들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이분들이 학생운동 때 할 때 보면은 정말 순수했거든 이분들이. 이분들이 물론 다른 386 세대 그 운동권 출신들 그 국회의원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원래가 그렇게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 많기 때문에 뭐 그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정부패를 해도 뭐 별로 이렇게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런 분들은. 근데 이제 우리 운동권 출신들 국회의원들 보면은 정말 순수했거든 정말. 근데 그분들이 국회의원 되면 똑같아져요. 정의를 부르지만 뭐 실제로는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말로는 정의를 불러 지금도 부르는데 똑같아지더라고 내가 딱 보니까. 권력 맛이 딱 드는 거지 이제. 이건 이제 어떤
또 돈의 맛을 또 취하는 거고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무 큰 기대를 안 했으면 좋겠다. 어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 옛날에 왜 안 그랬는데 왜 이럴까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건 아니다. 아 그렇죠. 왜냐면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네. 자리가. 그래서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이거 떠나서 근데 이제 결국은 또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만 그러냐 이게 아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미국은 괜찮냐? 미국은 좀 틀리냐? 아 내가 볼 때는 똑같다. 똑같다. 하나도 안 틀리다. 뭐 민주당이다 공화당 그 전혀 상관없다. 거기 미국에 있는 민주당이나 공화당 상원 의원이든 하원이든 목표는 뭐냐? 재선이 목표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의 최대 목표는 뭐냐? 또 재산이. 재선이야 재선. 예. 그래서 바이든이 그렇게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욕을 그걸 꺾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결국 이번 내놨잖아요. 결국 재산에 대해서. 네. 내려야죠. 근데 이제 뭐 내가 뭐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건데 바이든이 그래도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이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내가 지금 조금 멘탈이 좀 흔들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이든이 그만두고 싶어도 예? 바이든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콩고물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바이든이 그만두게 되면 자기들도 힘들어지잖아. 무슨 말인가 이해가? 이미 그만뒀지 않습니까? 아니 그만두기 전에 아 그렇게 망설였던 이유 중에 하나 중에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본인도 본인 욕심 있지만 주변에 바이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거 좋죠. 만류를 많이 그대가 만약에 바이든 측근이야 그대 같으면 만류 않겠어? 그쵸. 그건 다 자기 속인데. 예, 자기 유리하게 가야죠 항상. 어차피 인간은 이기적인데 근데 뭐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자기가 그만두고 싶어도 쉽지가 않다. 그래서 많이 망설인 거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주변 사람들도 물론 이제 정말 충신들은 그만두라고 했겠지만은 간신배들이 뭐 들끓으니까 이 세상은.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민주당이 뭐 나는 뭐 어떤 특정 정당 이렇게 절대 저기 하지 않아. 나는 뭐 기대하지도 않고 어떤 정당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좌파 우파도 아니고 나는 기대 아예 이 정당 정치 나는 이 정당 정치라는 것 자체를 이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좀 회의가 와 지금. 이게 진짜 완벽한 제도냐 이게. 물론 공산주의는 이미 폐기됐지만 공산주의는 완벽한 실패로 폐기가 됐지만 그럼 이 민주주의는 그럼 완벽한 제도냐? 아니야. 이게 민주주의가 지금 보면 완전 파퓰리즘으로 완전히 흘러가고 있어 지금. 파퓰리즘 뭐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인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예. 이게 그래서 난 이제 이걸 발의한 민주당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지가 않고 그냥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당의 지지도를 올리고 다음에 재선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난달이 났구나 이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 그렇죠. 이제 그래서 뭐 참 어처구니 없다 한마디로. 그리고
자기 돈도 아니면서 왜 자기 돈인 것처럼 이렇게 맞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고. 국민들한테 물어봤어? 도대체 이런 거? 자기들이 그러면 국민들의 대표니까 어? 자기들은 법안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착각들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고. 지역구 주민들한테 물어봤어 한번? 자기 지역구 주민들한테 이런 걸? 안 물어봤겠지. 물어봤냐고. 전체 그리고 자기 이것도 자기가 민주당인데 민주당 당원한테만 물어볼 사안이 아니잖아. 응? 보수든 아니면 진보든 다 물어봐야, 모든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사안이야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국민 투표를 해야 될 사안이야 이거는. 이거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니까 이게. 근데 왜 사사건건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이게 국회에서 결정을 하냐고. 물론 그렇게 따지면 대의 정치라는 게 뭐가 필요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 그럼 뭐 모든 사안을 다 국회 국민투표하면 되지 그러면. 근데 사안이 틀리다 이거지 나는 이게 이 사안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좀 밸런스를 맞춰야 되나? 너무 또 야당을 또 까는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또 야당 좋아하시는 분도 너무 화나실 거 아니야. 그럼 또 이제 국힘으로 한번 가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지금 국힘에 가서.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팀원하고 IMF 사태. 예. 그거 알지 그거? 예. 응? 근데 이제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겠어. 내막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상당 규모의 이제 투자자들의 손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선량한 정말 시민들의 그 피해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휴가를 가려고 호텔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뭐 이런 거 예약을 그쪽 사이트를 통해서 했는데 이게 갑자기 날라가 버리니까 이게. 그렇죠. 그런 선량한 피해자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때 참 안타까워. 가서 보니까 뭐 그 본사 가가지고 막 날 새고 막 이러시더라고. 그 환불 받으려고. 이제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그 대표라는 사람이 보니까 뭐 자기 뭐 사재를 다 털어서라도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뭐 그런가 보다 했어 내가. 거기까지는. 근데 뭐 뉴스 보니까 또 이게 확실한 건 아닌데 정부에서 이거를 몇천억을 들여서 이 문제를 피해자들 보상을 해주겠다고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 그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나는 그런 말이 나오는 자체가 웃긴다. 그렇죠. 웃긴다. 네. 도대체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개인의 어떤 경제 주체, 개인의 투자나 어떤 선택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 본인이 경제적인 그 피해는 일단은 본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나는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거든. 뭐 그렇죠. 그 투자에 대해서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게 맞단 거지. 경제적인 투자의 책임은 1차적으로는 나한테 있어. 나한테. 물론 2차적으로는 국가도 책임이 없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 그런 기관들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거니까 정부에서는 그런 사기꾼들한테 넘어가지 않도록 국민들을 보호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건 확실해. 그렇지만 정부가 그 모든 기업들을 모두가 다 그걸 속속들이 알 수도 없는 거고, 어떤 경제 이런 어떤 회사나 이런 부도 사태가 났을 때 모든 책임을 정부가 져야 되는 그것도 참 쉽지 않아. 모든 공무원들이 다 동원된다고 해도 그걸 속속들이 그 기업의 내부 사정까지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나는 이제 개인의 책임이 가장 크고, 그래서 개인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일단 그 회사하고 개인이 경제 주체가 해결할 문제다 일단은. 근데 거기서 해결이 안 된다. 사재까지 다 털었는데도 주식도 다 팔고 다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럼 그 피해는 1차적으로 나는 온전히 투자자한테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자본주의 근간이야, 그게. 맞죠. 그런 약속이 없으면, 그러면 정부가 도와준다는 게 그러면 그게 누구 돈이냐고. 그게 결국 세금인데. 세금이지. 그럼 거기에 투자 안 하는 일반인들은 무슨 잘못이 있는데 내 돈이 거기 들어가야 되냐고. 그렇죠. 이것도 웃기는 거, 이것도 국민들한테 물어보기를 했었는데 한번 물어보기를 했냐고. 자기들이 뭔데 내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말고 그러냐고. 하다못해 청문회라도 해봤냐고. 청문회라도 이걸 지원해줄까 말까 말이겠어.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또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내가 어디 이제 어떤 주식을 내가 딱 투자를 했어. 내가 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나 어떤 뭐 이런 것들 다 통해서 루트를 통해서 어떤 좋은 주식을 이게 좋다고 샀어. 근데 깡통이 됐어. 그럼 그 나라에서 책임져 줘야 돼 그거? 조금 비유가 좀 틀리긴 한데 좀 틀리긴 해. 아니 좀 다른데. 네, 좀 다르긴 한데 안 되죠. 아니 어쨌든 다 안 되죠. 이게 자유경제에서 어쨌든 그 선택을 한 거잖아. 이게 티몬과 IMF를 통해서 그 사실 이제 뭐 당연히 몰랐겠지만 이 부도 그러니까 이 중간 플랫폼에 통해서 조금 싸게 가려고 거기를 선택을 한 거고, 사실 뭐 다른 사이트 내지는 뭐 그 여행사를 직접 통하면 청했어도 됐을 건데 이제 더 싸게 그러니까 그 선택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니야 방법은. 그러니까 여기를 많잖아요. 내가 초이스를 한 거잖아.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더 싸든 뭐 뭔가 있었겠지. 뭐를 더 주든 어드밴티지가. 뭐 어드밴티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간 건데 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거를 사실 이제 물론 이제 보상은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걸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세금으로 그걸 보상을 해준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경제 활동에 대해서 개인이 하는 모든 경제 활동에 대해서 정부에서 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뭐 사업을 했다가 내가 망하면 어떤 사업을 했는데 어떤 사업이 좋다고 해서 내가 투자를 하고 시작했는데 망했어. 네, 나라가 그러면 그걸 보존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가 주식 투자했는데 그렇죠. 망했어. 그러면 그 보존해줘야 돼 그러면?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내가 장사를 시작했어. 입지 선정하고 내가 어디다가 이제 사업체를 차렸어. 망했어. 나라에서 보상해줘야 되겠네 그거 다. 뭐 그런 꼴이죠. 네, 지금 그런 거죠. 자 이제 내가 조금 한 발짝 더 나가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삼성전자가 위기를 맞이했어. 갑자기 뭐 어떤 일이든 간에 이건 그냥 가정이야 가정.
망하게 생겼어 지금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UMF나 팀원처럼 그런 사태가 왔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 그거 나라에서 그러면 그 지원해줘야 돼 삼성전자. 해줘야 근데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주식에서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다? 몇 프로인지 혹시 알아? 모릅니다. 모르지? 한 몇 프로나 될 것 같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몇 프로나 될 것 같아. 우리나라 코스피 총 뭐라고 해야 되지? 총 규모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그냥 말해봐 뭐 정답 있어 뭐 그냥 10%? 10%? 20%. 내가 알기로는 20%. 근데 이게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야 이게 20%라는 게. 전 세계에도 이런 유례가 없어 지금. 미국, 일본, 유럽에도 어떤 한 기업이 총 주가 총액의 20%를 차지하는 그런 기업은 없어. 애플이 미국 나스닥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어. 애플이. 아니. 그럴 것 같아? 아닐 거예요. 어? 네. 아니겠죠. 몰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뭐 2~3%나 될 거야. 많이. 아무리 봐도 5%는 안 넘을 것 같아. 네. 5%. 일본 도요다가 일본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되겠어? 안 돼. 어린 한 펀치도 없어. 뭐 우리나라는 지금 근데 삼성전자가 한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 망하잖아? 그럼 우리나라 망해. 안 망할 수가 없어. 네. 그쵸. 그럼 도와줘야 돼 말해야 돼. 삼성전자 망하잖아. 도와줘야지. 예. 안 도와주면 망하는데 우리나라도. 예. 근데 거기에 모순이 있다 그 말이야 나는. 근데 거기에 어떤? 미안하지만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야. 우리 삼성전자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해. 삼성, 뭐 LG, 뭐 SK, 뭐 그다음에 뭐 은행들, 뭐 국민은행 이런 거 있잖아. 뭐 무슨 뭐 신한지주 뭐 있잖아. 그 우리나라 기업 아니야 다.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뇌피셜인데 우리나라 한 30대 기업 중에 우리나라 기업 한 군데도 없어. 왜 그러냐? 외국인 지분이 다 50%가 넘어가 다 이 회사들이. 내가 알기론 그래. 다국적 기업이라 하죠. 특히 금융권은 더 심각해. 네. 금융권은. 그래서 외국인 주식 지분율이 뭐 50% 넘거나 거의 50% 가까이.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이 내가 알기로는 뭐 정확한 이건 그러니까 이것도 내피셜인데 5%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삼성전자 주인은 외국인이야. 사실은 외국계 기업이야. 다국적 기업이 다국적 요즘은 요즘 때 다. 만약에 외국계 기업인데 여러 외국계 자본들이 들어왔을 거 아닌가. 네. 삼성전자에 주식을 갖고 보유하고 있을까. 합치면 그렇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분. 그쵸. 이 사람들이 근데
만약에 마음을 먹고 만약에 자기들이 딱 대주주 행세를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 이거야. 뭐 이재용 한명전자 대표 나가라고 할 수 있다니까. 나가고 우리가 하겠다 할 수 있어. 안 할 뿐이야 그냥.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게 아니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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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알아서 굴러가니까. 잘 굴러가고 있으니까. 예, 예. 뭐 나는 돈만 벌면 되잖아 여기서.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제대로 안 굴러간다? 그러면 그대가 만약에 외국계 대주주야. 그대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 그렇죠. 그러면 어?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가 제대로 안 굴러가.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대? 뭐 근데 그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의 외국계 대주주들이 한 50개 정도 있다고 쳐. 외국계 회사들이.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뭐 조치를 취하겠죠. 조치를 취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뭐 CEO를 바꾼다든가. CEO를 바꾼다고. 경영진 바꾼다고. 그런 셈 그렇죠. 예. 자동적으로 뭉치게 돼 자기들끼리 뭉치게. 야, 이거 안 되겠네. 그렇죠. 아니면 주식 팔든지 뭐 아니면 뭐 CEO를 바꾼다든지. 회사는 괜찮은데 경영진이 무능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러면 나 같으면 이제 CEO를 바꾸지.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진짜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지금 나 뭐 이런 이야기면 나보고 매국노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삼성전자에 우리나라 직원 수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 삼성 자체는 삼성전자에 우리나라 직원이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 전자까진 모르겠고. 그냥 삼성전자 그냥 삼성 그룹 자체 모든 계열을 합치면 몇 명 될 것 같아. 27만. 27만? 네. 왜 이렇게 잘 알아? 그거는 뭐 얼추 파악을. 삼성전자만 치면 몇 명이야? 전자도 한 몇만 되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삼성전자만 해서 한 10만 명 정도? 그쵸. 그 정도로 알고 있어. 확실치 않아. 내 유튜브의 컨텐츠는 항상 이야기지만 확실치가 않아. 데이터나 베이스가 없어. 에비던스가 없어. 분명히 여기 내 피셜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이게 내가 알기로는 한 10만 명 내외 이 정도 되는 걸로 있어. 두 개, 두 개 있잖아요. 예. 이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냐 실제로. 나는 별로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삼성전자 없으면 IF인데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그렇게 큰 도움 안 됩니다. 나의 뇌피셜로 별로 도움 안 된다. 왜냐면 삼성전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국계 기업이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배를 불리는 사람들은 누구다? 누구야? 뭐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이 없으면 뭐 그거야 뭐. 아니 어차피 다 다국적 기업인데. 다국적 기업이지. 근데 그 차원보단 사실 이제 뭐 일자리 창출이나 뭐 이제 국민들. 네 미안하지만 일자리 창출도 별로 못해. 삼성 생각보다 못해. 사실 삼성 현대가 다 안 그래. SK. 근데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어디가 하나요? 우리나라 대기업은 일자리 창출 별로 못해. 우리나라 대기업이 한 10% 정도밖에 일을 못해. 일자리 창출 10%를 이하를 한다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0% 미만이야. 대기업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나머지 90%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예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핵심이야. 내가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이나 대만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 있잖아. 이런 나라들은 대기업 위주보다는 중소기업 위주로 이렇게 발전했거든, 산업이. 응? 그러니까 아주 작지만 아주 강한 중소기업들이 많아. 근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은 그냥 하청업자에 불과해. 대기업이 쥐어짜는 구조야. 중소기업. 많이 개선이 됐지, 옛날보다. 많이 개선이 됐지. 됐다. 옛날보다는 많이 돼. 그전에는 대기업의 행포가 훨씬 더 심각했다고. 됐다 해도 아직도 1차, 2차, 3차 하청 계속 다 있고 다 있죠. 아직도 근데 아직도 대기업의 그 행포가 장난이 아니야 지금도. 예를 들면 대금 지불 일자라든지 이런 게 물론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뭐 그다음에 비교적인 건데. 뭐 부품이나 이런 거 이 가격을 갖다가 후려친다든지. 나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은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직원들한테 월급을 많이 주고 싶어도 많이 줄 수가 없어. 대기업에서 워낙 후려치니까 가격을. 그냥 철저하게 갑과 을 사이 관계란 말이야 이게. 근데 아까 말한 일본이나 독일이나 대만 같은 데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야. 이 소위 말해 중소기업이 없으면 대기업도 힘들어, 어려워. 서로 이렇게 상호 의존적인 관계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이거야. 너네 그렇게 우리 조건이 안 맞으면은 그럼 다른 데로 바꾸지 뭐. 이런 시스템이야 우리나라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정말 힘들어.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봐봐. 내가 좀 딱 까놓고 한번 이야기해볼게. 내가 대기업, 우리나라는 무조건 대기업 가려고 하잖아. 일단 무조건 대기업 가려고 하잖아. 네. 왜? 월급도 좋고 뭐 복지도 좋고 다 좋단 말이야. 비교가 안 되거든 중소기업하고. 최소한 2~3배 이상 차이가 나. 뭐 이것저것 다 합치면. 근데 아까 말한 이런 나라들은 굳이 대기업 안 가려고 안 해. 왜? 중소기업도 만만치 않게 돈을 받고 복지도 끝내주고 다 괜찮아. 근데 뭐 굳이 대기업을 가려고 그래. 그런 시스템이야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소기업이 구인난에 시달리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렇죠. 누가 올라오를 안 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뭐 복지도 엉망이지 뭐. 하고 싶어도 못해 복지. 월급도 그렇지 뭐. 그러니까 대졸자들이 누가 중소기업에 눈을 돌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아버님이 그때 그러잖아. 그때 중소기업 보내는데 안 간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런 사태가 생긴다니까.
미래도 불확실하고 중소기업 가봤자.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대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라는 게 진짜 미미하다니까. 10%도 안 되는 거.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은 팔자 펴는 거야 그냥. 우리 국민들이 잘 사는 게 아니야. 거기 10%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잘 사는 거야 실질적으로는. 그것도 중소기업을 후려쳐가지고 거기서 야, 이렇게 말하면 내가 좀 너무 좀 빨갱이 같다는 생각도 좀 든다. 좀 빨갱이 아니야 미안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정책이 어디서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더 심화가 되고 문제는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개방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정확히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가 대기업의 이익을 사실은 상당수를 사실은 외국인들이 다 가져가고 몇 대 몇이라고 딱 말하기는 참 어려운데 내가 뭐 한번 뇌피셜로 이야기해보면 진짜 예를 들면 삼성전자 이익의 70%는 나는 대기업 외국인이 가져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60, 60, 70%. 나머지 3, 40%는 삼성전자 직원들한테 가는 거야. 뭐 우리 국민들한테는 얼마나 큰 혜택이 있냐? 없어. 거의 없어. 그럼 세금 내지. 세금 내지. 좀 도움이 되긴 하지. 근데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세금이 내가 알기로 굉장히 적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적어 세금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내가 삼성전자 다니지 않는 이상은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큰 도움 안 된다니까. 삼성전자 잘 나가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다니까 실질적으로. 현대 기아차 잘 나가봤자 나하고 별 상관없어. 외국인들하고 거기 임직원들만 배불리는 거야. 상생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대만, 일본, 독일 같은 데는 상생한다니까 서로. 내가 알고 있는 뇌피셜은 여기까지고. 그래서 만에 하나 삼성전자가 망한다고 해도 나는 정부에서 이거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왜냐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니까. 우리나라가 왜 애플이 망하는데 왜 우리나라가 왜 거기 지원을 줘? 지금 뭐 테슬라 뭐 동학개미들이 엄청 많이 사잖아. 테슬라.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 테슬라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막 다 사가지고 대주주가 된 거야. 한 50% 지분을 갖게 됐어. 근데 테슬라가 위험해져. 어? 위험해져. 뭐 일론 머스크가 미쳤어. 뭐 아니면 뭐 치매에 걸렸든지. 테슬라 살려야 돼 말아야 돼. 우리나라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식이면 사실 국가가 신경 쓸 기업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 어차피 다 아니지. 다 다국적 기업이면. 우리나라가 좀 심하다고 이게 지금. 일본은 이러지 않아. 중국 이러지 않아. 중국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어. 그게 이제 걔들은
여기는 좀 심하죠. 외국인 지분이 예? 내가 알기로 일정 지분 이상 절대 못 갖게 돼 있어요 중국. 맞습니다. 왜 이게 왜 남의 나라 좋은 일 시키는 거니까 이게. 그걸 알고 있는 거야 중국 애들은. 일본도 마찬가지야. 일본도 절대 그렇게 외국인 지분이 높지 않아. 전 세계에서 기형적으로 이렇게 외국인 지분이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맞습니다. 진짜야? 한번 찾아봐. 내 말이 맞나? 근데 아까 그 이야기 아니 테슬라가 만약에 망하게 생겼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돼 그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 이건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테슬라는 그때는. 맞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야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막 투자해서 지분이 50%가 넘으면 대주주가 됐다. 그럼 우리나라 거잖아 그게. 어떻게든 살려야지. 반대 경우는 우리가 왜 그 기업을 외국 기업을 왜 우리가 살려야 되냐고. 그러면 그 살리면 외국인들만 좋은 꼴 되는 거 아니야. 막 애들도 투자해갖고 망해가지고 개피 보고 나가야 되는데 걔들만 살려주는 거잖아. 아까 저기하고 똑같은 팀원 뭐 아까 이메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뭐 걔들이 잘못된 초이스를 한 건데 그거를 나라에서 살려주는 거잖아. 그게 쉽게 얘기해서. 그럼 그냥 두면 되겠네요. 예? 두면 되겠네. 이제 그렇게 이제 극단적인 비율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 외국인 지분이 너무 높다는 거. 근데 이제 이 이유가 또 있어. 왜 외국인 지분이 이렇게 높은 거야? 왜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걸 외국인 투자 지분을 딱 제한했는데. 야, 이것이 정말 잘못된 거야. 이거를 외국인 투자 지분을 이렇게 높여놓은 게 잘못한 거야. 정부에서 엄청난 실책이야 이거.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상당수가 외국인들이 다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그냥 기업. 뭐 배당 수익 이런 거 다 가져가잖아 걔들이. 그렇죠. 배당은 네, 일단 배당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주가 오르면 거기에 대한 차익도 다 가져가고. 네. 배당 수익 다 가져가. 그리고 맨날 애들이 해마다 배당 수익을 계속 올려달라 그런 거야. 근데 안 해줄 수가 없어. 걔들이 대주주인데. 그렇다고 이제 와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위주로 정책이 이렇게 딱 돼 왔는데 이제 와서 이거를 외국인 지분을 또 줄이는 것도 쉽지가 않아 이제. 그렇죠. 못 줄여 이거. 처음에 이렇게 문을 여는 건 쉬운데 닫기는 굉장히 어려워. 왜 이거를 지분율을 왜 못 줄이는 줄 알아? 이미 돈 들어왔어요. 돈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내가 자 외국인 지분은 이제 20% 이하로 제한한다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때 내가 외국인이야. 지금 50%까지 넘게 들어와 있는데 그때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아 이거 심각하네. 바꿔야 되겠네. 그래서 20% 이하로 딱 줄였어. 어떻게 될 것 같아? 줄였다가 늘리는 건 가능한데 늘린 걸 줄일 수는 없어.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외국인들이 다 팔고 나가. 그렇죠. 싹 팔고 나간다니까 그냥. 그럼 주가 그냥 우수수 떨어지면서 나 이 기업이 망해 잘못하면. 다 팔고 걔들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먹은 것만 가려고 또 배가 그냥 불렀어 지금 막 비만 초고도 비만 상태지. 지금까지 해먹은 것만 갖고도. 네.
더 이상 미련 없어 이제. 미련이 없다니까. 그럼 두면 되겠네요. 내가 여기서 이제 누가 이렇게 외국인 지분을 이렇게 늘려놨냐 거기까지 또 이야기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거 나 이거 이거 이야기하면 이제 내가 내 목숨이 좀 내가 아마 재명이 못 살 것 같아서 내가 차마 그건 말 못하겠고 어떤 대통령하고 관련돼 있는 건데 그것까지는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니야. 처음에 좋은 의도로 한 거였어. 원래. 굉장히 좀 우리나라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였는데 그거에 이제 뒤에 역습이 지금 오고 있다. 그렇죠. 뭐 이제 우리나라 기업은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은 거의 없다 지금. 대표하는 기업 중에 없다. 우리는 지금 열심히 뼈 빠지기 일해가지고 외국인들 지금 뒷바라지 하고 있다 지금. 나는 그렇게 봐. 뒷바라지 열심히 하고 있고 걔들은 빨대만 대고 지금 계속 빨아먹고 있는 거지. 꿀물을 지금. 고민하고 말 것도 없잖아. 내가 고민하고 말 게 없잖아. 이재용 회장이 고민할 문제지. 삼성을 뭐 어떻게 키워내볼 거냐. 뭐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외국인들도 결국은 돈을 낸 거잖아요. 그렇지. 투자로. 투자한 거지. 투자하는 대가를 받는 거지. 그 돈으로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그 돈으로 뭐 개발을 하든 뭐 공정을 만들든 투자를 했을 거니까. 어쨌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까지 좋은데 물론 그 사람들도 투자를 했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서 발전하는 건 사실인데 만에 하나 이거 꼬꾸라진다. 이게 더 이상 발전이 없다. 그랬을 때는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간다. 그게 투자. 나갈 수 있다는 거지.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게 사실 뭐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렇죠. 계속 지금 자전거 페달을 계속 돌려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게 돈의 힘이라는 거지. 나는. 네. 돈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노예가 된 거지 지금. 어차피 이거는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대로 결국은 자본가에 의해서 다 지배를 받고 있는 거지. 자본에 의해서. 그래서 페달을 계속 더 빨리 다 밟아야 된다 이거지. 근데 이제 그것이 계속 성장을 하면 괜찮은데 이 어떤 성장의 한계까지 딱 왔을 때 그때는 이제 체인이 딱 끊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보고 닥터 둠이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자꾸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또 주저리 또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번질 줄은 몰랐습니다. 네. 뭐 제 의견에 또 반대하시는 분들 많을 것이고, 네. 답글 환영합니다. 무슨 어떤 식의 답글이든 환영합니다. 그냥 이건 저의 뇌피셜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